자, 렉스강 유튜브에 쭉 내리다 보면은 이제 겨울방학 영작강 중3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는 중1이죠. 좀 더 내려야 돼요. 뭐야? 아, 여기 있다. 예,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 아래에 그 지금 요 일정표가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화목토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화목토반 테스트 일정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1월 12일이 첫 시험이거든요. 1월 12일이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전까지, 그러니까 수요일까지예요. 수요일까지 유닛 1, 2에 대한 학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야 목요일 날 여러분이 학원에 왔을 때 이 유닛 1, 2에 대해서 시험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시험은 화목에만 볼 겁니다. 토요일은 안 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일정을 보면은요, 다 화목에만 이렇게 잡혀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학습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네네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인강을 시청을 하고요. 그 해당 요일에 해당하는 거 인강 시청을 하고 그리고 뒤에 그 구문 분석하는 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이랑 영어 구문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한글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구문 분석하고 플러스 이제 영작을 하는 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유닛당 20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 여기 이제 1, 2형식 개념 필기 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강을 보고 이제 여러분이 필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바로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한글 구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에다가 구문 분석을 하면 돼요. 여기 보면은 학습편이라고 나와 있다. 학습편이 있고 연습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한글에다가 이런 식으로 구문 분석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주어 있고 그다음에 속에 살았다. 한글 구문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영어의 구문 분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이게 총 20문장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끝나면 쭉 넘겨야 되거든요. 한 40, 대충 한 7페이지 이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다. 46이었어. 까비. 아무튼 자 46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연습편이라고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선 어떻습니까?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제 한글만 나와 있으니까 한글에 이제 구문 분석 해갖고 그 다음에 영작을 여기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가 한 세트입니다. 이게 한 유닛 세 세트예요. 한 유닛 세트.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학습을 하실 때 첫날에 유닛 2개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몰아서 하려면 겁나 빡셉니다. 미리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다음 주 월요일 전까지 유닛 1을 하시고요. 수요일까지 유닛 2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밀릴 일이 없습니다. 월요일까지 그리고 수요일까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번 주말 중에 유닛 하나를 끝내놓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교재를 이제 미리 드린 겁니다. 네, 수루는 안타깝게도 화요일 날 교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수루는 네, 뭐 파이팅. 아무튼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이렇게 보는데 자, 테스트만 보면 섭섭하죠? 페널티가 있습니다. 자, 항상 우리 이제 이 영작 특강을 할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한 거는요, 숙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이 페널티였어요, 페널티. 자, 총 문제 수가 10문제입니다. 10문제. 자, 근데 여기 배점을 보면 100점 만점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뭐 각 문제 한글 구문 분석 5점 곱하기 10문제 50점, 각 문제 영작 5점 곱하기 10문제 50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1번 문제 나오고요. 한글이 써 있을 거 아니에요. 한글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영작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거 한 개당 5점이라는 거예요. 5점씩. 네. 네. 근데 제가 사실 이거 영상 본 지 조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 이거 한글 구문 분석 다 했던 걸로 기억해요. 인강에서. 인강에서 다 했던 걸로 일단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니 답지랑은 다르지만 내가 한 거는 난 진짜 맞다고 생각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저한테 말하세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대신에 아니다. 이건 내가 봤을 때 답지가 맞다. 네가 한 건 틀리다 하면은요. 깜지 2배로 쓰게 할 거예요. 네, 자신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알바니랑 육주반이랑 알바니니까. 우리 알바니.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 알바니죠. 여러분 참고로 말할게요. 참고로 말하면요. 이 페널티 줄인 거예요. 제가요. 진짜로. 예, 맞아요. 이거 저기 뭐야 생색좀 내야겠다. 이거 원래는요 이 페널티 기준을 이제 카노 쌤이 했어요. 카노 쌤 저 아니에요. 카노 쌤이 했습니다. 카노 쌤이 했는데 근데 카노 쌤이 처음에 90점, 80점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카노 쌤께 얘기를 했어요. 쌤, 우리 애들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 애들을 지금 어떻게 보는 거야 대체? 이 사람아 어떻게 90점을 받아? 아무튼 농담이고. 그래서 90점이면은 사실상 10문제, 10문제에서 그러니까 한글 구문 분석 하나, 영작 하나 이렇게 틀려야 90점이잖아요. 나머지 다 맞아야 되고. 근데 이건 조금 빡셀 것 같아서. 그래서 70으로 바꿨습니다. 70. 의미가 있죠, 그래도. 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어차피 오늘 영작 수업 하니까 연장해서 말하자면요. 사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영작이나 이런 게 사실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높지 않아. 그렇게 부담은 없어요. 뒷부분은 조금 어렵지만. 근데 여러분이 오늘 수업할 그 랭크 77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있긴 있거든요. 그 교재는. 근데 어찌 됐든 간 이게 고등학교 가면은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한글의 구문 분석하고 이게 뭐 필요가 하냐. 그냥 영어 잘 이제 영작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고등부 애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어휘랑 어법이랑 영작이에요. 애들이 다 이거에서만 틀려와요. 이거에서만 틀려와 고등부 애들이. 근데 여기에서 얘네 둘은 어느 정도 극복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극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영작을 제대로 안 했던 친구들이 이게 극복이 안 돼. 이거를 제가 우리 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담당하는 바는 이 방학 때마다 이 이제 영작 클리닉을 하거든요. 안 돼요. 그래도 안 돼. 2달 동안 내가 죽어라고 붙잡아가면서 하는데 결국 내신 때 또 틀려옵니다. 그래서 한계가 좀 많아요. 영작은. 사실은 이거는 많이 해봐야 돼요. 진짜 경험치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학교 시험에서는요. 변형돼서 나옵니다. 영작이. 변형돼서 나오고 주제를 영작해라. 뭐 글을 요약해라. 뭐 이딴 식으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본 영작 실력도 있어야 되고 기본 영작 실력이 있으려면은 문장이 짧게 나왔을 땐 상관없는데 문장이 겁나 길게 나와요. 그러면은 영작이 되게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가 한글에 구문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사실 영작을 하기가 어려워요. 본인들이 만약에 해외에서 한 5년 이상 거주했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에다가 이제 구문 분석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한글 구문 분석을 만약에 우리가 채점을 조금 약간 이 기준을 낮춘다. 그러면요.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긴 줄 알아요? 애들이 등한시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좀 빡빡하게 잡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 70점 이상 받으면 되니까 네, 뭐 파이팅. 그리고 예. 네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10문장 랜덤으로. 네네.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점이죠. 그렇게 해서 10점. 네네네 문제는 10개예요. 그러니까 10문제. 10문제인데 1번부터 10번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근데 우리가 채점을 할 때 한글 구문 분석 하나 그리고 영작한 거 하나 이렇게 나눠서 채점하겠다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면은 한 방에 하면 우리 입장에서 편한데 그러면 니네가 엄청 가혹할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작은 맞췄는데 한글 구문 분석 여기 찔끔 틀렸어. 그래서 10점 날라갔어. 이러면 억울하잖아. 예. 왜냐면 학교에서 깎거든요. 학교에서 깎아요. 나는 안 깎고 싶거든? 근데 학교에서 깎아요. 그러면 해야지. 예. 아무튼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배점을 좀 세분화한 겁니다. 자, 대신에 페널티 기준은요. 여기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한글 구문 분석이나 영작이나 둘 중에 하나는 맞았어. 예를 들어. 근데 둘 중에 하나가 틀렸어. 그러면은 페널티는 3번. 둘 다 틀렸어. 6번.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옆에 보자면요.
참고로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한글에 구문 분석을 하고 영작을 하고 영작한 거에도 원래 구문 분석했었거든요. 예전에 하신 분들 알 텐데 이것도 제가 건의했어요. 영어에 구문 분석하는 건 빼자고요. 네. 저 원래 이래요. 자, 아무튼간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이 두 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신에 페널티 작성을 하실 때는요. 한글도 써야 되고 한글 구문 분석도 써야 되고 영작도 해야 됩니다. 빡세죠? 그러니까 걸리지 마세요. 자, 재시험 없습니다. 답지와 다르면 틀립니다. 여기 써져 있죠? 이거에 맞춰서 잘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학습 방법이 헷갈리시다면요. 첫 페이지에 여기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 첫 페이지에 있는 거 확인하셔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다. 자, 화이팅! 질문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한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좀 할게요. 자, 다 데일리 테스트 한 거 펴주시고요. 아니, 원래는 제가 이번에 방학 때 이제 하고 싶었던 게 여러분 구문 독해를 좀 추가로 좀 시켜야겠다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추가로요. 예. 할까요? 아니 영상 그거 한다. 아니요. 영작도 하고 이것도 하고. 아니 뭐 그렇게 또 여러분이 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니 제가 되게 감동스럽네요. 감동스럽네. 아유, 그러면 해야지. 아니, 우리는 저기 뭐야 같은 팀이에요. 같은 팀. 아무튼가 우리는 같은 팀이니까. 네. 저기 뭐야. 또 이제 그런 마음을 또 내가 못 알아봤네. 네.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간 수업 시수도 좀 늘어나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수업 시수가 늘어난다는 건 뭐가 늘어난다는 소리야? 숙제가 늘어난다는 소리잖아. 그렇잖아. 아니, 수업을 많이 했으니까 그만큼의 이제 숙제량이 늘어날 거 아니야.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숙제량도 늘고 우리 방학 특강도 하는데 영작 특강도 하는데 여기서 구문독해까지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건 철회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우리 정우처럼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은 제가 언제든지 뭐 자료는 다 만들어 놨거든요. 뽑기만 하면 돼요. 뽑기만. 네.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네.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거를 좀 빠르게 리뷰하고 갈게요. 동사 관련 어법 풀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이 풀이 과정에 대한 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하라 했죠. 구문 분석을 해서요. 그래서 동사 자리가 맞다면 to, 시제, 태 세 개를 신경 써야 되고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어떤 준동사를 써야 되는가 플러스 어떤 태를 써야 되는가 여기까지 신경 쓰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준동사에 대한 거. 준동사란 건 뭐다? 동사랑 비슷하지만 동사가 아닌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뭐 동사랑 비슷하다는 게 뭐냐? 생김새가 비슷하고 형태가 비슷하고요. 그리고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네 가지가 비슷한데 그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네 가지가 바로 아래에 있는 네 개였죠. 시제를 표현한다. 긍정 부정을 표현한다. 해를 표현한다. 동사 기준으로 앞에는 주어가 오고 뒤에는 형식에 따라 목적어나 보어가 올 수 있다. 요거였죠. 4번 특징이 가장 중요한 녀석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준동사의 종류,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뭐다? 동사가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었어요.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부정사 쪽. 자, 부정사라는 거는요,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말이다. 즉 해석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얘도 되고 쟤도 되고 쟤도 된다. 이런 거였죠. 자, 그래서 부정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 세 가지죠. 명사, 형용사, 부사. 역시나 동사의 역할은 할 수 없다는 게 역시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요. 원래 처음에는 제가 이거 시험지를 만들 때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명사로 쓰일 때 주어 역할 가능하고 목적어 역할 가능하고 보어 역할 가능하고 이 기본들이 있죠. 기본들. 근데 에이 알바인데 그 정도는 껌이잖아 여러분한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가장 특징적인 거를 두 개를 추가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목적어, 진목적어. 두 번째는 의문사 투부정사에서 what이랑 how 비교하는 거. 요거를 지난번에 했었죠. 그래서 다목적어, 진목적어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뭡니까? 쓸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었어요. 오형식 구조여야 되고요. 목적어가 길게, 즉 투부정사나 배설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동사 자리에 make나 find나 생각하다가 나온다는 거. 됐어요? 이 조건에 맞으면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가주어의 차이점. 가주어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쓰는 사람 마음. 가목적어는 반드시 써야 된다. 이게 차이점이었죠. 자, 그 다음에 what과 how를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썼던 예문을 그대로 썼는데요. 자, what과 how의 차이점은 어법적 차이점과 해석적 차이점이 있었죠. 어법적 차이점은 what 뒤에는 목적어를 쓰지 않겠죠. what 자체가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근데 how는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게 어법적인 특성. 해석적 특성은 what은 무엇을, 그리고 how는 원래 어떻게로 해석하지만 어떻게로 해석하면 헷갈리니까 뭐하는 방법으로 해석하시면 좀 안 헷갈릴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진도 나갈 게 이제 그 랭크 77 교재가 되는데 그 교재를 좀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 교재는 지금 진도를 아예 안 나갔었죠. 아예 지금 처음 나가는 거죠. 맞죠? 자, 처음에 어디를 펴시냐면요. 교재에 그 챕터를 좀 볼 거거든요. 챕터 8쪽을 좀 펴주세요. 8쪽. 다 피셨나요? 이 챕터에서 이제 얘네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를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떤 거는 좀 이제 의미가 없이 막 묶여져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의미가 있게끔 묶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랭크 11개 단위로 이제 서술형 대비 실전 모의고사 1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랭크 77개니까 이 서술형 대비 실전 모의고사가 총 11개, 7개가 나오겠죠. 7개.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 넘겨보면은 이렇게 7개까지 있다는 걸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작 교재를 보면은요, 문법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기준으로 영작하거나, 뭐 분사를 기준으로 영작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 그러한 교재 구성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부정사를 배운다면은 그러면 투부정사 갖고 뭐 쓰면 되겠지 뭐. 그게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사실 뭔가 영작 실력을 익히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자, 저는 이제 영작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 영작 같은 경우는 어쨌든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적인 부분은 제가 물론 뭐 어법적 설명을 좀 할 수도 있겠지만 어법적인 설명은 좀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어법적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어디다가 써야 되는데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데 여기에 중점을 맞춰서 저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녀석의 품사가 뭔데?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다리가 어떻게 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지난 시간에 어법할 때 제가 설명했던 거죠. 어법을 배울 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 가지가 됩니다. 이게 영작에서 특히나 중요해요. 결국 영작은 글로 쓰는 거잖아요. 쓰는 거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뭘 써야 어떤 의미가 되느냐가 중요해서 결국엔 자리나 해석이나 품사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그걸 말씀드리고 랭크 1부터 좀 진도를 나갈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쓰겠습니다. 여러분은 필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영어랑 한글이랑 제가 잠깐 일본어까지 한번 해볼까요? 일본어? 혹시 일본어 배우신 분 있나요? 학교에서? 어? 여진이랑 서진이랑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중국어인가요? 그러면? 그래요? 요새는 중국어가 대세인가 보네요. 네, 아무튼간 제가 잠깐 옛날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그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한 친구 한 놈은요 예전에 20대 초반 때 그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6개월 동안.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비슷한 시기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대학교를 때려치고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자, 그랬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6개월에 있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복귀를 했죠. 복귀를 해서 내가 이제 뭐 어땠냐 이런저런 얘기해서 이제 막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이제 제가 한번 그러면 프리토킹을 한번 얘기해 보자. 나도 좀 배우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프리토킹 개뿔 말 한마디 못해요. 어. 그럼 너 아니 어학연수 갔다며 6개월 동안 너 뭐 했냐? 한인타운에만 한 게 없는 거야. 진짜 우리 그 약간 그 저기 뭐야 초딩 회화의 국룰이 있죠. 뭐 그거 있잖아.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냥 딱 이 수준이야, 이 수준.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못 하는 거야.
그랬는데 이 친구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 친구가 일본 간지 한 달 됐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갖고 이제 막 얘가 이제 힘들다, 막 이제 한국 가고 싶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찡찡대길래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막 위로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본 게 아니 뭐 이제 언어나 이런 건 괜찮냐? 아, 간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 심지어 얘는 일본어를 아예 배워본 적도 없는 애였어요.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히라가나고 가타가나고 아예 다 처음부터 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 근데 한 달 됐는데 일단 이제 일본은 한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쓰는 거는 아직은 못 하는데 일상 회화 정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상 회화 정도는. 그러면은 여기서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서부터 배우고 오랫동안 배운 어떤 언어고요. 6개월이나 이제 어학연수를 갔다 온 친구는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한 달 만에 그래도 일상 회화 정도는 가능했습니다. 이 친구가 똑똑해서요? 아, 둘 다 빡대가리예요. 예, 아무튼간. 예, 근데 이제 둘 다 그냥 그랬어. 둘 다 그냥 그랬는데, 근데 이 친구는 한 달 만에 어쨌든간 일본어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 음. 네네. 굉장히 흡사한 말을 해주셨는데요. 좀 정확하게 말할게요. 어순이라기보다는요, 언어의 구조가 비슷해요. 여기다가 쓸게요. 저는. 여러분 쓰지 마세요. 언어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중국어 배우시는 분이 많으니까 말하는 건데 중국어는요 오히려 영어랑 비슷해요. 어순으로 따지면 오히려.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비슷한 게 이게 라틴어에서 이제 결국 파생된 거잖아요. 그래서 라틴계에서 파생된 뭐 스페니쉬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영어 같은 거 아니면 뭐 프렌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이제 이 라틴에서 이제 파생된 언어들이죠. 얘네가 이제 언어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언어 구조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한글과 일본어는요.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조사의 언어라고 해요. 조사 언어. 근데 영어권 언어는요. 격의 언어라고 불러요. 격의 언어. 여러분, 국문법 시간 조사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은는이가, 을를, 의, 막 이런 말들이 있죠. 이게 조사예요, 조사. 격은 뭘까요? 격. 네,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데서 들어봤죠? 그래서 격이 뭔데요? 성격. 오, 틀렸어. 그건 아니고요. 성격할 때 격이랑은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 격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이, 너랑 나랑은 격이 다르지. 할 때 그 격이랑 똑같아요. 이 격이 뭐냐? 위치예요, 위치. 위치. 자리란 뜻이에요,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격, 목적격 할 때 그 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격이란 건 무슨 뜻이냐? 주어 자리에서는 이렇게 써. 이런 뜻이야. 목적격, 목적어 자리에서는 이렇게 써.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격이라는 건 뭐다? 위치란 뜻입니다, 위치. 내가 또 옛날에 이거 설명하는데 위치라고 하니까 이렇게 쓴 애가 있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 위치 아닙니다. 네, 어쨌든가. 자, 자리예요, 자리. 네. 자, 즉 무슨 말이냐? 우리말 같은 경우는요. 조사가 중요합니다. 조사. 즉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는 필요 없고요. 조사, 은는이가, 을를 뭐 이런 말 있죠. 이거를 잘 붙이는 게 핵심입니다.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일본어를 배울 때는 순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사만 잘 갖다 붙이면 돼. 뭐 와라든가 오라든가 노라든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어 배우면 조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갖다 붙이면은 일단은 회화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단어 뜻만 알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히라가나로 쓸 수 있고 단어만 알면은요. 영작도 가능합니다. 바로 가능하죠.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영어는요. 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애초에 조사란 개념도 없고요. 영어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리예요, 자리. 즉 똑같은 friend라는 단어를 써도요. 여기다 쓰냐, 여기다 쓰냐, 여기다 쓰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친구는이 될 수 있고 친구를이 될 수 있고 친구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 자리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통해서 영어라는 언어는 자리가 중요하구나 까지는 알았어요. 그럼 자리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죠. 자리를 잡는 걸 어떻게 하느냐를 배우는 게 바로 여러분이 여태까지 실컷 배워왔던 문장의 구조, 즉 구문 분석입니다. 구문 분석.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수식어. 됐어요? 요걸로 이제 우리가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만약에 1에서 5형식까지의 구문을 완전하게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영작도 이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맞춰서. 뭐 3형식 구조다.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명사 쓰고 요 자리에 동사 쓰고 요 자리에 명사 쓰면 순서대로 되는 거잖아. 우리가 이 각 자리별 해석도 알잖아요. 은는이가 붙이고 다 붙이고 을을 붙인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맞춰서 그냥 단어만 이제 쏙쏙쏙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영작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양념만 좀 넣으면 되겠죠. 수식어 같은 거. 요런 데다가 요런 데, 요런 데, 요런 데. 중간중간에 수식어만 조금 넣어주면 돼요. 이게 영작이에요. 이게 영작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 한글 문법부터 배웠나요? 어렸을 때? 아니잖아.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뭐 책 읽고 말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한글을 체화했습니다. 어려서부터요. 근데 우리는 영어를 체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린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제대로 영작을 하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영어에 많이 노출돼서 체화가 되거나 근데 현실적으로 힘들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체계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작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다? 구문 분석을 해서 체계적으로 그에 맞춰서 작문을 할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나눠드렸던 영작 특강 교재에서도 한글의 구문 분석하고 영작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위치의 중요성까지는 다 알았어요. 그럼 영작을 할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역시나 어법, 우리 지난 시간에 동사 관련 어법 배운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역시나 동사가 중요합니다. 역시나. 그래서 우리 초반 랭크의 초반 부분을 보면은요. 여기 랭크 1부터 랭크 11번까지가 전부 다 대부분이 동사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거 7번 빼고는. 대부분 동사랑 관련된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 건너뛰고요. 첫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처음이 왜 이렇게 길어? 여기입니다. 어디냐?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자, 우리가 영작을 할 때 학생들이 많이 틀려오는 단골이 몇 개가 있거든요. 단골? 네, 시제, 수일치, 또 뭐 있을까? 아니, 태는 의외로 많이는 틀리진 않고요. 많이 틀린 게 뭐냐? 관사, 더 이런 거. 아까 정우가 걱정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관사, 수일치, 시제 이런 것들을 많이 틀립니다. 이거를 왜 많이 틀리는 줄 알아요? 신경을 우리가 덜 써서 그래요. 그냥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우리말이랑 다르게 영어는 되게 세심하고 세밀한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만 들어가도 의미가 확 바뀌어버리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 이제 정우가 관사 얘기한 김에 잠깐 말하자면요. 이거를 어를 붙이느냐, 어를 안 붙이느냐, 더를 붙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의미가 너무 크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한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심하게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가 걸핏하면 한 번씩 까먹는 그래서 S 안 붙여서 틀리고 이런 경우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일치에 대한 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는 설명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면 자, 단수주어는 단수동사, 복수주어는 복수동사로 일치시킨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근데 아래의 경우에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떤 거를 실수할 수 있는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게 그 공통점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여기다 미리 쓸게요. 실수하게 되는 아래의 경우 실수하게 된다 이렇게 나왔잖아. 이 경우가 어떤 거냐면 주어랑 동사가 멀리 있는 경우예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럼 주어 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요 중간에 수식어가 나오겠죠. 이 수식어가 거의 대부분은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요 패턴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 요 주어는 단수야. 예를 들어. 근데 동사랑 가까이에 어떤 명사가 있는데 얘는 복수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원오브의 복수 명사.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주어랑 그리고 동사의 근처에 있는 명사랑 이 수일치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때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거를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한번 볼까요? 1번 예문을 봐봐.
people 나왔어. who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has라고 동사가 나왔는데 틀렸죠? 그렇죠? has라고 쓰면 안 되죠. have잖아. have. 그렇죠? 왜냐하면 주어가 복수형이니까. 왜 헷갈릴 수 있을까? 바로 앞을 보면은 lifestyle이라고 단수형 명사 나왔어. 그렇지?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는 거야.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보면은요. 여기에 were grown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그 다음을 보면요. most of the fruit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스위치를 어떻게 하느냐? The fruit 여기에 스위치 하는 거야. The fruit used at our cafe. 이 부분이 얘를 꾸며주는 거거든. 그럼 fruit은 단수잖아. 그러니까 were가 아니라 was라고 써야 돼. 됐어?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금 말한 겁니다. one of의 복수명사인데요. 지금 동사가 여기 are라고 나왔단 말이야. 근데 one of 이하 전체가 다 얘를 꾸며주는데 one이 주어져? 그럼 단수 취급돼야 되니까 is가 돼야겠네. 됐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 세 가지 버전을 나눴어요. 자, 1번 버전은요. 그냥 단순합니다. 제가 위에서 썼던 대로 1번 버전은요. 결국에 패턴이 뭐냐? 이거예요. 주어 동사 사이에 덩어리가 들어가서 얘를 수식한다. 이 버전입니다. 1번은요. 간단하죠?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부분 표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좀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표현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말을 좀 바꿀게요. 저는 부분 표현 말고요. 여러분이 좀 바꿔 써주세요. 비율의 개념이라고 쓸게요. 비율 개념이야. 비율.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이라고 말하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비율이라고 써주세요. 비율. 퍼센트 개념이야. 퍼센트 개념.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수일치를 우리가 이 명사에다가 수일치를 한다라는 건데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some of the apple 이렇게 쓸 거예요. 단수로 썼죠. 여기서는 the apples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둘 다 쓸 수 있어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됩니다. 근데 이때 스위치를 어떻게 한다? some에 스위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나온 놈의 스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apple이니까 뭐 예를 들어 is 이렇게 가면 되고 얘는 apples니까 are로 가면 됩니다. 그렇죠? 별거 없죠. 그럼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거는 사과 중 일부니까 사과 한 개의 일부분. 예를 들어 뭐 이런 일부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근데 아래 거는요. 사과가 여러 개 있어요. 사과가 여러 개 있는데 이 여러 개 중에 일부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단복수는 둘 다 가능하다 이겁니다. 둘 다 가능한데 이제 단수로 썼을 때는 이 하나 얘를 1이라고 놓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얘를 100이라고 보면 돼요. 100. 1이라고 안 할게요. 100이라고 할게요. 100에서 1부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고. 만약에 3개가 나왔다. 뭐 apples 복수형으로 나왔다. 그럼 이 전체를 100으로 쳤을 때 이 중 일부분이 얘나 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에는 퍼센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퍼센트의 개념. 아시겠죠?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여러분 그 어법그 교재를 보면은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tons of salt 이렇게 나왔거든요. tons of salt라고. 그럼 그 다음에 is를 써야 되는가, are를 써야 되는가 이렇게 나왔어요. 뭐가 답인 것 같아요? is 정답은 a예요. 자, 이런 게 이제 헷갈리는 거야. 잘 봐봐. 여러분 tons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몇 톤 할 때 그 톤이거든요. 무게를 말하는 거죠. 무게. 자, 무게는요, 여러분, 퍼센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퍼센트가 아니죠. 그렇죠? 퍼센트가 아닐 때는요, 여기에 스위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뭐, some of salt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salt에다 우리가 스위치를 하겠죠? 근데 얘는 아니잖아요. 퍼센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on에다 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게 뭐냐? 이거 one of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원이라는 것도요, 퍼센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개, 정확한 개수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에다가 스위치라는 겁니다. 원 말고 만약에 투라고 썼어요. 그래도 여기다가 스위치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스위치 파트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다? 이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뭐다?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조심해라. 이게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이거는 사실 영작보다는요. 어법에서 조금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재작년이었나? 재작년인 아니다. 3년 전. 3년 전 수능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단골로 나오니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비율 개념 같은 경우, 퍼센트 개념의 경우에는 뒤에 오브 뒤에다가 수일치를 하는데
대신에 비율 개념이 아닐 때는 앞에다가 스위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아시겠죠? 자, 첫 번째 파트는 이 정도로 끝내고요. 바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파트 갑시다. 이건 좀 이따 하고요. 두 번째 파트도 역시나 스위치에 관련된 겁니다. 여기 두 번째 파트는 사실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요거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알았지? 자, 봅시다. 두 번째 파트는요, 대부분 그 준동사나 뭐 요런 애들에 대한 거거든요. 1번부터 볼게요. 일단 1번에서 having friends from other cultures make라고 나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having이 주어거든요. 동명사가 주어죠. 그러니까 make가 아니라 make가 돼야겠죠. 그렇죠? 이게 또 헷갈리게 된 게 뭐냐? 여기에 보면은 cultures 여기 또 복수형부터. 그렇지? 그러니까 헷갈리게 출제를 한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여기에 whether 하고 나왔거든. Whether the stock price goes down. 그다음에 on Tuesday 여기까지 한 덩어리입니다. 여기까지. 자, 근데 지금 whether 절이 주어로 나왔거든. 그럼 이 경우에는 또 역시나 어떻다? 단수 취급이 됩니다. 단수 취급. 그래서 have가 아니라 has라고 써줘야 돼요. has. 됐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everything 하고 여기 believe 뒤에 that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that은 일단 안 써볼게요. 그럼 요 덩어리가 believe의 목적어가 되는데, 그러면은 요 everything은 주어죠? 대절의 주어. 그럼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덩어리가 이렇게 지금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럼 everything에 대한 동사가 여기 나와 있는데 every는 잘 알다시피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have가 아니라 has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그 유명한 the number of 나왔습니다. a number of와의 이제 차이를 잘 아셔야겠죠. 자, the number of든 a number of든 일단 뒤에 복수명사가 나와요. 복수명사.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복수명사 나온 거 확인되시죠? 여기 s 붙어 있죠. 근데 the number of의 경우에는 the number에다 스위치를 하거든요. 즉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are가 아니라 is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여기다가 확대해서 좀 쓸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이거는 좀 필기가 필요하거든. 자, 첫 번째는 명사 구랑 명사 절에 대한 겁니다. 자, 명사구나 명사절이 만약에 주어 자리에 나왔다. 그럼 얘네는 기본적으로는 단수 취급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단수 취급이야. 왜냐면은 대부분의 명사구나 명사절은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 선생님, 명사구랑 명사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명사구의 대표적인 놈이 두 놈이 있어요. 첫 번째, 후보정사. 두 번째가 동명사예요. 됐죠? 이 두 개가 대표예요. 명사구의 대표. 명사절은 뭐 엄청 많죠. 뭐 대절도 있고, 뭐 왓절도 있고, 아까 나왔던 뭐 whether절도 있고, 뭐 등등등 뭐 엄청 많습니다. 뭐 복합관계대명사 이런 애들도 다 명사절이에요. 자, 근데 이런 애들이 대부분 뭐다? 다 단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 주어로 나오면.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딱 하나가 복수 취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아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명사구 명사절이 단수 취급이라 했잖아요, 제가. 근데 이 명사구 명사절 중에서 딱 한 놈이 복수 취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놈이. 혹시 아는 사람? 아, 맞추면 숙제 줄여줄려 했는데. 아, 아쉽다. 제가 말할게요, 그냥. 제가 말할게요. 자, 정확하게는요. 관계대명사 왓이에요. 왓이라고만 했잖아. 왓이 무슨 왓이 한두 개야. 관계대명사도 있고 의문사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해야지. 땡. 자, 관계대명사 왓. 관계대명사 왓인데. 아, 그러면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왜 복수 취급이 되는지? 오,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맛이 당근형태일 때, 들었을 때, 거면 맛이 겉들이 되는 좀 거꾸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거꾸로 얘기한 것 같아요. 거꾸로. 예.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볼게요. 자, 여러분 관계대명사 왓을 세 단어로 쓰면 뭐죠?
맞아요. the thing that이죠. the thing that. 그렇죠? which로 써도 되고요. 그냥 편의상 that으로 쓸게요, 저는. 근데 여기서 the things가 될 수도 있어요. the things가. 방금 전에 이제 여진이가 말한 거죠. 그러면은 이때는 뭐뭐 하는 것들로 해석되겠죠. 뭐뭐 하는 것들. 이 경우에는 복수 취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말할게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의 경우 복수 취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수 취급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책에 잘 안 나와 있어요. 책에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 취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기본은 단수 취급이에요. 기본은요. 기본은 단수 취급인데 복수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요거를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가 뭐였더라? 잠깐만. 아까 이 해즈가 뭐였냐? 잠깐만 볼게요. 절이었군요, 절. 이거는 뭐 같이 말한 거니까 넘어가도 되겠네요. 명사구, 명사절 하면서 같이 얘기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 쓸게요. 자리가 없어서. each랑 every 대한 거거든요. each, every. 자, 일단 기본부터 해보자. 기본. 기본은 뭡니까? each랑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가 오죠. 그리고 뒤에도 단수 동사가 온다. 이겁니다. 그렇죠? 단수 취급한다. 이거죠. 이게 가장 기본이죠. 각각의 뭐뭐는 뭐뭐다. 모든 뭐뭐는 뭐뭐다. 이거죠. 이게 일단 기본값. 자, 조금만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맞춰보세요. 자,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 each of라고 쓸게요. each of. 자, each of 뒤에는 그럼 오는 이제 명사가 오는데 이 명사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 네, 복수입니다. 자, 자, 이렇게 왔어요. 그럼 뒤에 동사가 오겠죠. 자, 이 동사는 단수일까 복수일까? 단수? 단수 맞아요. 네, 단수 동사.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원리를 좀 알려줄게요. 여러분, 이치 자체는 단수 취급이에요, 무조건. 근데 위에 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위에 거는 얘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치가 단수 명사를. 그러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이 되겠죠. 예,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요 덩어리가 요렇게 꾸며주는 거야. 즉, 이치 자체가 대명사로 쓰인 겁니다. 위에 거는 형용사처럼 쓰인 거. 아래는 명사로 쓰인 거예요. 명사. 그래서 얘가 주어이고 이치는 단수 취급이니까 단수 동사가 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쌤, 근데 얘는 왜 하필 복수명사를 써요? 이럴 수 있겠죠. 한 가지 팁을 줄게요. 여러분, 이 전치사 오브라는 녀석은요. 뜻이 대표적인 뜻이 세 개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뜻. 이건 안 써도 돼요. 뭐뭐의가 있고요. 뭐뭐 중에서가 있고요. 그리고 뭐뭐에 대해서가 있거든요. 이 세 개가 대표적인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뭐 중에서란 뜻일 때는요. 복수명사랑 잘 어울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개 중에라고 안 하고 우리가 여러 개 중에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뭐 중에라는 뜻일 때는요. 기본적으로 복수명사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의 오브는 뭐뭐 중에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각각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복수명사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every에 대한 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every. every는요. 기본적으로 단수 취급하는데 얘도 뒤에 복수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every 바로 뒤에 복수가 오는 건 아닌데 좀 힌트를 드리자면 every 블라블라 복수명사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이건 좀 어려웠나? 네, 여기에 뭐가 오고 그 다음에 복수명사가 와요. 네, 복수명사가 와요. 형용사 와. 띵? everything 복수명사? 그건 아니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써줄게요. 다시 써볼게요. 제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요. 기수가 올 때고요. 하나는 서수가 올 때입니다. 기수가 올 때, 서수가 올 때. 여러분 기수가 뭐예요? 기수? 말 타는 사람? 기수? 기수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1, 2, 3, 4예요. 이게 기수라고 불러요. 1, 2, 3, 4. 그게 이제 그 기수고요. 서수는 잘 알고 있죠.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first, second 말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기수가 나올 때는 뒤에 복수명사가 오고요.
서수가 오면은 단수 명사가 오거든요. 근데 얘네가 해석이 똑같아요.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뭐뭐 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뭐 마다. 이때는 모든이 아니에요. 모든이 아니라 뭐뭐 마다입니다. 자, 예문을 좀 써줄게요. 예문. 잠깐만. 여기 오른쪽 지울게요. 여기 관계대명사 써놓은 거.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틀마다를 쓰고 싶어. 이틀마다. 그러면 두 가지 버전을 쓸 수 있는 거야. every two days라고 쓰는 거예요. every 2 days. 이게 2일마다예요. 말 그대로 2일마다야.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도 쓸 수 있다? 그렇지. every second day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이틀마다예요. 선생님 왜 이게 이틀마다예요?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으면은 화, 목, 토에 여러분이 학원 오잖아. 이틀마다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에 오고요. 또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에 오고요. 또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에 오죠. 그래서 두 번째 날마다가 되는 거죠.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이틀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왜 얘는 복수고 얘는 단수고 헷갈릴 수 있잖아요. 헷갈릴 거 없어요. 에브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에브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투잖아, 투. 투면 두 개잖아. 두 개니까 복수 쓰는 거야.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요. 한 친구가 예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원이면요? 비수가 원이 올 수도 있잖아. 원.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아니, 선생님, every one이 오면 every one day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언제부터 every one day라고 그래요? every day라고 하지. 됐어요? 물론 every 끼고 day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굳이 one이라는 말을 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무조건 기수는요, 2 이상이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2 이상이 오고요. 2 이상이니까 당연히 복수를 써야겠죠. 됐죠? 이게 주의점입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는요, 부사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덩어리, 여기. 지금 우리가 쓴 이 덩어리 있죠. 이 덩어리는요, 그냥 부사구고요. 우리가 어쨌든 영작을 하는 거니까 얘네는 주로 맨 뒤에 씁니다. 맨 뒤에. 영작할 때 맨 뒤에다가 써요. 맨 뒤에다가. every, blah, blah,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는 설명드렸고, 세 번째가 뭐였냐? 어넘버 오브 더 넘버 오브네요. 자,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아이고. 자, 이거는 여기를 지우겠습니다. 아까 썼으니까. 세 번째. 봅시다. 넘버 오브랑 더 넘버 오브. 근데 이거는 사실 너네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만 더 아래다 쓸게요. 공간이 좀 필요해서. 넘버 오브. 자, 아까 말했다시피 둘 다 뒤에 복수명사가 옵니다. 일단은 결론을 먼저 쓸게요. 얘는 복수명사가 오는데 어넘버 오브는 뒤에 단수형이 올까 복수형이 올까? 동사가. 단수동사, 복수동사. 복수동사가 와요. 복수동사. 더 넘버 오브는 단수동사가 와요.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원리가 있겠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해석을 해석을 해보기 전에 일단 이 원리를 먼저 알려드리면 이 어넘버 오브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수명사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복수에 맞는 동사가 오는 거고 아래 거는요. 오브 복수명사가 더 넘버를 꾸며줘서 얘가 주어가 됩니다. 그럼 더 넘버는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단수 동사가 오는 거죠. 일단 원리는 이래요. 원리는.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면은 어넘버 오브는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많은이에요. 많은. many의 뜻이에요. many. 그리고 더 넘버 오브는 뭐뭐의 수라고 해석하죠. 우리. 뭐뭐의 수.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면 지금 차이가 어냐 더냐밖에 차이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게 헷갈려요. 사실 어넘버 오브가 많은인가? 더 넘버 오브가 많은인가? 이것도 헷갈리고 어넘버 오브가 단수 취급인가? 복수 취급인가? 막 이런 것도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요 뜻 알고 계시나요? 얼라 오브? 무슨 뜻이에요? 많은이죠. 그렇죠? 얘네 둘을 봐봐요. 여기 오브 붙었죠. 많은이에요. 오브 붙었죠. 많은이. 이렇게 외웁니다.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 all of 붙으면 많은이야. a lot of, a number of. 둘이 많은이에요. 알겠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래도 알반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게요. a lot of랑 a number of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약간 문법적인 얘기를 하자면 a lot of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없는 명사냐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a number of는 무조건 복수 명사만 와야 돼. 셀 수 없는 명사가 못 옵니다. 왜냐면은 넘버잖아, 넘버. 넘버는 숫자고 숫자라는 건 센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셀 수 있는 복수 명사만 올 수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어쨌든간 뜻은 어떻다? 많은이다. 그럼 얘 자체가 많은이니까 당연히 얘가 복수 명사가 와야 되고 복수 동사가 와야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더 넘버로 보는 더 넘버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시면은 좀 편하게 외울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스위치 파트를 일단 두 개를 봤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몇 차? 10분이 아니라 20분이 됐으면 잠깐만. 미식감 좀 해. 엄마는 오늘 사오라고 다음에 오늘 오르라고 다음에 한 세트인데. 이번에 오르라고 다음에 하세요. 아니 그러면은 너네 숙제할 때 헷갈려. 아니야. 그럼 머리 좋으니까 페널티 좀 올릴까요? 아 그럼 페널티 없이. 페널티가 없이. 그래요?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어. 랭크 3만 하고 페널티 없이 진행. 영작 특강. 영작이잖아. 뭔 상관이에요? 머리가 좋다며. 그러니까 다음에 상쾌하게 3, 4하고 이번에 오르라는 게 어때요? 아니 다음에 3, 4 하기엔 너무 적어요. 3 할게요. 3만 네, 3만 할게요. 3만. 네, 3만 할게요. 아니 답지 니네가 걷어서 이따 앞에다 두세요. 예, 지금 진도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 왜 이렇게 뭐 죄다 막 한숨 쉬고, 다스라. 한숨 그만 쉬어. 응? 자, 보겠습니다. 능동수동. 이거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네. 자, 한번 볼게요. 사실 설명할 거는 별로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간 능동수동도 결국에는 동사 자리에 써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는 거면 능동, 당하는 거면 수동을 쓰는 거잖아. 그렇죠? 비동사의 PP형으로 쓰는 거고요. 주의할 점은요. 시제나 스위치 이런 것도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자. 1번부터. 주어의 체크를 잘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어드바이스, 주어잖아요. 어드바이스가. 그리고 지금 뒤에 동사가 여기에 있어요. works. 여기에 지금 주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만큼이, 정확하게는 rarely 빼고요. 정확히 이만큼이 지금 어드바이스를 수식하고 있어요. rarely는 works를 수식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일단 스위치를 봤을 때 스위치 자체는 문제가 없고요. work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동사죠. 자동사. 즉 목적어를 받지 않는 동사입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일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전부 다 자동사입니다. 여러분 자동사라는 거는 다시 말하지만 목적어를 안 받는 동사예요. 따라서 얘는 수동태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멘트입니다. 수동태로 사용이 안 된다. 자동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수동태라는 거는 자체가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는 게 수동태라는 개념이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어 내가 동사 때렸다 목적어 정우를 이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정우 입장에서 말하면 정우는 루이쌤한테 맞았다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우 입장에서 말하는 거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는 게 뭐야? 이게 수동태라고. 수동태. 근데 1형식과 2형식은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1, 2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 2형식 동사를 뭐라고 불러요? 자동사라고 불러요. 자동사. 됐어? 그래서 결론이 뭐다?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자동사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표 중에 하나가 또 이제 work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역시나 수동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를 보자면요. 역시나 to나 참치가 주어져. 근데 이제 뒤를 봤을 때 일단은 여기 caught라는 놈이 나와 있고 뒤에는 was classified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튜나를 꾸며주는데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동사는 제대로 나왔습니다. was classified dolphin friendly라고요. 그래서 이 참치가 분류되었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죠. 근데 튜나 그러면 어, 아니 난 내가 모르는 뜻 있는 줄 알았다. 어, 참치가 분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면요, that caught without damaging dolphins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caught니까 caught가 잡는 거잖아요. 근데 튜나가 뭔가를 잡았다면은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뭐뭐를 잡았다 해야 되니까. 근데 목적어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잡히게 된이라는 개념이 돼야겠죠. 잡히게 된.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요. 돌고래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서 잡힌 참치입니다. 됐어요? 이 잡힌 참치가 was classified dolphin friendly로 분류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돌고래 친화적인 것으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caught이 아니라 비동사의 pp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사는 제대로 나왔는데 관계사절 안에서의 동사가 잘못 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caught를 어떻게 써야 된다? 앞에 있는 튜나가 단수형이고 시제가 과거형이니까 was caught로 쓰면 되겠죠. 항상 수동태 쓸 때는 스위치랑 시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일단 when으로 나와 있으니까 콤마까지 찾으면 돼요. 이렇게 한 덩어리입니다. 자, all winners. 자, 모든 승자들이 gave an olive wreath라고 썼습니다. 이 wreath가 그 관이에요, 관. 네, 화관 같은 거. 그래서 그 모든 우승자들이 올리브 화관을 주었답니다. 아니, 우승자가 올리브 화관을 왜 줘요? 올리브 화관을 받아야겠죠. 올림픽이 그리스로 돌아왔을 때 모든 우승자들이 그 올리브 화관을 받았다가 돼야 되니까 gave가 아니라 비동사의 pp 수동태로 써야겠죠. 자, 쓸 때 주의할 점 또 뭐다? 시제가 지금 gave 과거형이니까 과거로 써야 되고 주어가 복수형이니까 were even이라고 쓰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근데 요 세 가지 예문이 지금 골고루 나와 있거든요. 수동태에 대해서. 어떻게 골고루 나와 있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법 시간에 배우는 수동태는요. 그냥 비동사의 pp다. 뭐 요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비동사의 pp의 세 가지 유형을 좀 정리해서 위에다 제가 다시 쓰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자동사는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1번 예문에 대한 거. 자, 두 번째는요. 관계사절 내에서 관계사절 내의 그 태를 유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2번 예문 여기를 잠깐 다시 보시면은 여기가 관계사절 안쪽이잖아요. 근데 관계사절 안에 요 태 요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능동형 뒤에는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형 뒤에는 목적어가 안 와요. 이게 일단 기본이거든요. 기본인데 근데 지금 3번 예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3번 예문은 얘가 지금 아까 정답이 were given으로 바꿔야 되죠. 즉 수동태로 나왔습니다. 근데 수동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rest라는 목적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결국 뭡니까? 맞습니다.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는 요 수동태가 바로 뭐다? 사형식 동사일 때다라는 거죠. 요게 바로 주의점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반대로 능동태인데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건 뭘까요? 맞습니다. 자동사일 때, 1, 2형식 동사일 때예요. 이런 걸 좀 조심해야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4번을 쓰자면요.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수동태 사용할 때, 수동태를 쓸 때 선생님이 뭘 주의하라고 했죠? 아까 계속 말했던 거. 시제랑 스위치. 주의하시라고요. 여기에서 많이 틀려요. 여기에서. 의외로 PP형은 별로 안 틀립니다. 의외로. 근데 시제일치, 수일치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수동태로 쓸 때 여러분 주의할 점 이렇게 네 가지 특징과 주의점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진도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지금 시간이 15분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남은 시간 동안 뭘 할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남은 시간 동안은 뭘 할 거냐면요. 일단 숙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숙제. 숙제는 잠깐만요. 이거 왜 안 줄어드냐?
원래? 엥? 아, 됐다. 지금 페이지가 어디까지냐? 21쪽까지네요. 21쪽. 그래서 몇 쪽부터지? 16부터인가요? 아, 네. 16부터 21까지가 숙제인데요. 제가 좀 쓰면서 하겠습니다. 잠깐만. 으차차. 오늘이 며칠이야? 1월 7일. 자, 16부터 21쪽까지. 여기까지 일단은 다 푸시는데 그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구문 분석은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 1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사실상 어법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구문 분석하고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조건 영작이나 이런 영작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전부 다 한글에만 구문 분석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영어랑 한글 구문 분석 하셔야 됩니다. 영어, 한글 둘 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고요. 다음 시간, 다음 주 화요일이겠죠? 그때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좀 문제를 몇 개를 좀 한번 해볼 건데요. 해보고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탐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하시냐면요.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조금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 16페이지에 체크해 놓은 부분 헷갈릴래나? 여러분도 체크하면서 하죠. 16페이지에 여기 3, 4번 보이시죠? 3, 4번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다음 페이지에 5번 지문, 5번 문제 그리고 랭크 2에서는 여기 1번 문제 그 다음 4번 그리고 2번 넘어가서 랭크 3번에서는 2번, 4번 그 다음엔 체크가 안 돼 있네요. 그 다음에는요 4번, 6번을 해볼게요. 4번, 6번 이렇게. 이 체크한 거의 기준은 뭐냐면요. 제가 데일리 테스트로 내고 싶어 하는 애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건 보시면 알아요. 네. 보시면 알아요. 근데 기본은 당연히 한글 구문 분석하고 영작하는 거겠죠. 영작이니까. 됐죠? 여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해보시고요. 돌아다니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채점을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다 하셨다. 좀 빨리 해갖고 내가 다 했다. 그러면은 시간이 남는다면은 숙제 부분 미리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우선은 제가 촬영 녹화는 끊을게요. 녹화는 끊는데 수루도 당연히 방금 전에 체크한 대로 진행하셔야 됩니다.